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단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넘어 이제는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쓰고 있었던 마스크를 벗는다면 여러분들은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생각만 해도 설레입니다. 게다가 봄이니까 이제 여름은 해외여행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그동안 멈춰 있었던 이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이런 내용들이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바뀐다면 이 부분에 따른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오늘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강했던 종목군들이 오늘은 금세 기억에서 잊혀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빠른 변동성 에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같은 섹터라 하더라도 요즘 들어서는 또 대장만 살아남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은 대장이 맞나요? 이런 부분 진단해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맞춘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함께 해드릴 건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먼저 만나볼 거고요. 이어서는 교보증권의 윤여민 FP가 또 종목 진단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다양한 루트로 여러분들의 소리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옆에 게시판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증권 통해서도 종목 진단 신청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난 추가적인 질문이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받아서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좀 해보죠. 오늘 이전 시간부터 계속 함께 해주시는 분들 계세요. 한권식님, 화이팅 합시다.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말인 듯 합니다. 그리고 주미영 님도 이렇게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게으른 투자자님, 그리고 또 지크님도 또 여러 가지 뉴스도 요즘에 꾸준히 좀 올려주고 계신데, 지크님의 뉴스도 또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새곰주말님 인사 나눠주고 계시네요. 준호님도 이렇게 오셨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만나볼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궁금한 점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특히나 장 초반에는 화장품주들 쪽으로 매개가 싹 몰렸다가 지금은 또 힘이 좀 빠지는 듯도 하다가 그렇습니다. 리오프닝주들 뭔가 재료가 선반영된 건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내일 개장전이 기점이 될 텐데 그 이후의 움직임까지 내다보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지금 현재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러한 구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행주라든지 혹은 이제 면세점, 화장품까지 해서 여러 섹터들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 이제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앵커님께서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최근 시장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이제 주목되지 않고 시장의 좀 주목도가 약간 부족한 그런 이제 종목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제 전체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이 잘 나오기는 했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주목을 받는 종목들 위주로만 이제 상승이 잘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상대적으로 또 종목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제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2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아직까지 이제 이 리오프닝에 대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2월부터는 글로벌적인 어떤 이 수혜를 받고 있었던 섹터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된 그런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리오프닝에 대한 종목들은 조금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화장품주 중에 오늘 이제 상승이 나오는 이제 뭐 이츠한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우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실적이 확실하게 받쳐주거나 혹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뭐 여행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항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리오프닝에 대한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고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에서 델타 항공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런 실적을 회복을 했다. 거의 이제 회복을 했다라고 하면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항공주들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저가 항공주 중에서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 주들은 이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된 부분이 이제 분명하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시장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주목을 받는 종목들 위주로만 빠르게 이제 수익 실현이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이 탄력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실적이 받쳐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확실하게 나와주는 종목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이라고 우르르 오르는 분위기는 아닐 걸로 보시네요.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낯선 전문가님이시네요. 이렇게 준호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얼마 전 토마토TV에 새롭게 합류한 또 새로운 피입니다. 김영일 전문가 여러 코너에서 활약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진단을 통해서 이 전문가의 색깔도 파악해 가시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호텔신라 한번 골라봤습니다. 과연 이 종목은 이야기를 하셨던 그 주도 섹터 종목 가운데 하나인지 아닌지 칸초뿌니아 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지금은 좀 손실보고 계세요. 88,000원에 비중이 60%나 되시네요.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88,000원으로 그나마 좀 낮춰놓으셨는데 그래도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호텔신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내수와 그다음에 이제 해외 매출 두 가지의 이제 구간을 동시에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리오프닝 기대감에 따라서 현재 이제 내수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조금 계속해서 이 수혜가 이제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이제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중국의 이제 봉쇄 정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중국 정부의 기본 정책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중국에서 각 국에서 이제 각 도시에서 상당히 좀 주요한 도시들이 봉쇄가 일어나고 있고 호텔신라도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중국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1분기 이익이 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급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 내수에 대한 부분은 살아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이 중국 상하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중국 봉쇄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쯤 이제 풀릴 것이냐에 대해서 좀 주요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 중국의 봉쇄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이 오미크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는 길게 유지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봉쇄를 푸는 그런 이제 도시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호텔신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 중국향 이제 매출은 조금 이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 단기적인 이제 이슈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리오프닝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 어떤 입국자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겠죠. 때문에 이 호텔 신라에 대한 어떤 이제 국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것이다. 이는 이제 장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추세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잡아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기술적인 구간까지 이제 함께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85,000원 구간을 계속해서 뚫어주려는 노력은 이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85,000원 이전에 이제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제 계속해서 이 상승을 했었던 이런 주가 부분이 있고 이 구간에서 개인이 상당히 이제 많이 물려있는 구간들이 이제 확인이 되죠. 때문에 최근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 구간, 이 매물 구간은 뚫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85,0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는지가 가장 이제 주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 비중이 조금 이제 많으세요. 비중이 조금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여유롭게 지켜보셔야 되는 구간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추세 자체는 긍정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85,000원을 강하게 뚫어주는지를 좀 이제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한 이번 달 정도 해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정점을 찍는데도 불구하고 85,0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이제 유지할 그럴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8만 원 초반대에서 8만 5천 원 구간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할 만한 그런 이제 구간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너무 오래 기다리기 싫다. 지금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이제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면 8만 5천 원 구간에서 강하게 뚫어주는지를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비중이 조금 이제 굉장히 많으세요. 비중이 이제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은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조금 이슈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전기 충전소 관련해서 또 이슈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라든지 굉장히 순환매가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잡아갈 종목들 또한 굉장히 많게 유지가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순환매는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면 85,0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해 주려는 그러한 시도를 했을 때 이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이제 조절을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조금 수익 만회를 노리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 85,000원 구간을 주한 이제 저항 라인으로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비중 조절도 염두해 주신 다음에 이제 대응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은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85,000원 라인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시네요. 원금 회복까지는 이 85,000원 라인을 넘어선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아닐 경우에는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 좀 주목해보자 의견 주시는데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호텔신라 하니까 주식 얘기보다는 호텔신라는 뷔페가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좀 궁금한 생각이 든 게 이 호텔신라 뷔페 가격이 또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뷔페 한번 가려면 2주 이상 있어야 됩니다. 호텔신라 2주를 가지시겠어요? 아니면 뷔페 한번 갔다 오시겠어요?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종목 진단 지금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전화 참여 열려 있습니다. 0232-8200번 이렇게 좀 뜸할 때 기회를 확 잡으시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0232-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 제약바이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 이 종목은 레드님께서 사셨는데요. 5만원에 사셨네요. 5만원에 사셔서 비중이 지금 10%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손실 구간 한 10% 정도 손실 보고 계신데, 원금까지 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 종목은 좀 회복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영희 전문가님?
네, 일단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 항암제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나왔었죠. 최근에 이제 이 암학회가 이제 열리면서 이제 뭐 박셀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네오 이문텍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 암학회 관련주들이 상당히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좋은 이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암학회가 이제는 끝났죠. 아마케가 이제 끝났고, 이제 아마케 이후에 이 박셀바이오가 어떠한 이런 이슈를 갖고 있느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조금 이 임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냐,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어느 정도 박셀바이오가 이 항암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고형암 치료제 특허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강아지 전용 이 한항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치료제가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한 부분은 암학회였다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잠시 쉬어갈 만한 구간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요. 저가 부분에서 이제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같은 구간을 뚫어내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5만 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같은 구간을 뚫어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아마케가 가장 이제 기대감이 뛰어났었고 시장에서 이제 수혜를 받았었던 그러한 이제 구간에서도 결국에는 뚫어내지 못하고 이 5만 원 구간을 이제 다시 한번 저항에 부딪혀서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었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다시 이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확인이 되고는 있죠. 확인이 되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에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해서 박셀바이오가 어떤 큰 수혜를 받아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기는 하거든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대략 한 이제 5만 원 정도의 이제 조금 이제 고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5만 원은 뚫지를 못하고 조정이 나온 구간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5만 원 구간을 뚫지 못하고 저항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비중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종목들도 보게 되면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동제약이 이제 뭐 세무조사가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또 크게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이 제약바이오 업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전체적인 이 인식이 이 투심이 좀 살아나기에는 아직은 힘든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매수가 근처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좀 비중 조절적으로 이제 조금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순환매는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종목 교체 쪽으로 이제 조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종목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분은 5만 원 선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5만 원 뚫으면은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은 밀리면은 여기서 빨리 또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박셀바이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원금 근처 되면은 종목을 교체하시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 추가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할 때 조선주에 대해서 뜨겁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오늘 또 강해서 그런지 조선주 가지고 있는 사람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고 계세요. 살짝 얘기를 들어보니까 게으른 투자자님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조선주도 있으시고 뭔가 내공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투자자님이 뭘 살지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한양디지텍 매수 문의가 들어와가지고요. 한양디지텍 참 오랜만에 방송에서 다뤄보는 듯 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1.75% 오르면서 17,400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게으른 투자자님 지금 보고 계시죠? 왜 사고 싶으신지 뭐 이런 얘기도 같이 써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김영일 전문가는 지금 시점에서 한양디지텍 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시죠. 네, 일단 이제 한양디지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메모리 관련해서 가장 큰 이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삼성전자의 항으로 이제 상당히 이 메모리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조금 이제 흘러갈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올해 디램 업황은 또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주가가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심심하게 움직이느냐,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성이라는 이제 뭐 원성 아닌 원성, 비판 아닌 비판이 조금 이제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외국인의 어떤 이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래도 이제 반등이 잘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상승을 조금은 이제 견인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디램 업황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디램 업황에 대해서는 이제 이 올해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현재 이 과도기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이 되면서 당연히 이제 이 메모리 관련된 DDR5 관련된 이 기업들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크게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한양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2020년부터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매출,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요.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대략 한 300% 이상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올라왔던 그러한 이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어떤 이 시장의 조정을 잘 이겨내고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이 21선에 대해서는 잘 지켜주고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주고는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리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확실하게 조금 추세를 어느 정도 갖춰줄 때 이제 다시 한번 추세를 상향으로 이끌어가 줄 때 그때 이제 접근하시기를 조금 이제 추천을 드려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략 한 17,000원 후반대를 뚫어주면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양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분명하게 이 디램을 향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대략 한 이 이전 고점이죠. 이전 고점인 대략 19,000원 후반대 구간을 좀 강하게 뚫어주는 그런 이제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힘을 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제 크게 수혜를 받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비메모리 쪽이 조금 이제 크기는 하거든요.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었던 게 이제 일전에 21년, 20년에 상당히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이 또 이제 이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았던 부분에 조금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거든요. 때문에 한양디지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19,0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주목을 크게 못 받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업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추세도 긍정적으로 좀 유지를 해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은 하고 있으나 이전 고점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시면 확실하게 좀 추세를 갖춰주는 대략 한 17,000원 후반대에서 접근을 하시되 만약에 19,000원 후반대를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투자 전략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막 살 수는 그럼 없겠네요. 17,000원 후반에서 좀 위쪽으로 고개를 드는지 마는지 이걸 확인하고 가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요. 게으른 투자자님 원래 내공이 좀 있으시니까 이 조언을 충분히 잘 흡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올려주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요. 지금 종목 올려주실 때는 매수가 비중, 종목명 세 가지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지 뭐 이렇게 막연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종목을 봐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써주시고요. 제가 앞서서 호텔신라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은데요. 호텔신라 2주 가지겠다. 나는 아니다. 먹고 속이 편하게 그냥 차라리 뷔페 먹겠다. 주식 들고 있다가 빠지면 속상하니까 이렇게도 남겨주시네요. 전화가 지금 또 와 있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 알려주세요. ABL 바이오요. ABL 바이오. 이 종목 얼마에 사셨어요? 25,000원에 50% 샀는데. 25,000원에 비중이 높으시네요. 50%. 그래도 지금 약간 수익 보고 계세요. 네, 이거 어떻게 할지. 기간은요? 여유 있으세요? 기간 여유는 있는데 이게 뭐 약이 있다길래 샀던 항체. 아, 단기로 보고 들어가셨어요?
아니, 좀 어떻게 가도 돼. 1년 가도 돼.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체치료제 이쪽 얘기를 듣고 사신 것 같은데 이중항체 플랫폼 관련해서 과연 이 종목은 얼마까지 내다볼 수 있을지 저희가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끊지 마세요. 네. 네. 보통 기간을 길게 두고 보시는 분들은 뭔가 좀 큰 수익을 기대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으시던데 과연 ABL 바이오는 거기에 화답할 수 있을지 김영일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 시청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오래 들고 계셨던 종목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걸 좀 이제 오래 들고 계셨나요, 형님? 아니 시청자님? 단기로 수입 나면 나오고 이게 좋다면 그럼 단기로 이제 수익이 나도 괜찮으시고요. 저 그럼 이제 ABL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이제 ABL 바이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암학회 관련해서 이제 좀 가장 크게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이제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 암학회 관련해서 이제 이 암학회가 최초로 이제 다시 한번 이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상당히 크게 이제 탄력이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ABL 바이오도 이 암학회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모멘텀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상승이 크게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암학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은 조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ABL 바이오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이 기술적인 부분,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새로운 뭐 임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전망이 밝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뭐 이중항체에 대한 어떤 기술 수출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도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수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으로 올해 임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구간에서는 제약바이오 업황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조금 이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이제 기업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역시나 제약바이오는 이제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지금 현재 인식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에 대한 이런 이 업황 혹은 이제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투심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 아니죠. 그나마 이제 뭐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암학회라든지 이제 여러 이슈들을 통해서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상승이 나왔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이 투심이 약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이제 뭐 개별적인 뭐 임상 이슈라든지 혹은 이제 뭐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대 이런 이슈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드라마틱한 어떤 상승은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바닥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 매물이 시작이 되는 그런 이제 구간입니다. 매물대가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이 구간을 뚫어주면서 다시 한번 이 27,000원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야지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이 모멘텀을 확보를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26,000원 구간을 이제 뚫어주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27,000원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주는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상당히 조금 저점에서 잘 잡아 놓으셨고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여유롭게 보셔도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26,000원 구간에서 이제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25,000원 구간을 가장 이제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요. 25,000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26,000원 구간을 좀 뚫어주면서 이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수가 구간까지 올 수 있습니다. 매수가 구간까지 만약에 이제 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구간에서 이 매수가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매수가 구간을 이탈하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 물량 정리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대응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어느 정도 가닥이 이제 좀 잡히셨어요? 네, 근데 27,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27,000원 정도까지. 전문가님? 네, 어떤 지금 의견이세요?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27,000원 구간을 가느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제약바이오 업황이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이슈들이 나와야지 뚫어주는 이런 흐름이 나와줄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가장 좋은 이슈가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암호화폐에서 어떤 이 자료를 발표를 하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발표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볼 수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슈들이 조금 이제 소멸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26,000원 구간은 어떤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조금 이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6,000원 구간을 조금 이제 주요한 이제 저항 라인으로 보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청자님 참고하셔서 대응 잘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종목 ABL 바이오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김영희 전문가는 장 마치자마자 3시 30분에 늘 시장 두드려보기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하신다고요? 네, 오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 변동성에 맞게끔 적절한 수익 대응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니까요.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김영희 전문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4종목 봐드렸는데 확실히 제약바이오는 진단 신청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렵긴 어렵나 봐요. 게시판에도 보니까 준인이한테 바이오는 무섭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강력한 시세를 내는 걸 많은 분들이 좀 보셔가지고 그 매력에 빠지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는 듯 합니다. 게으른 투자자님께서는 의료 미용 쪽, 이쪽도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오던데 고점 나온 것 같다라고 또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다음 이어서는요.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와 함께 또 종목 진단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 또 눈에 띄는 게 자화전자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시설 투자 소식이 나와서 그런가 해서 딴 종목을 봤는데 뭐 MC넥스나 BH나 이런 IT 쪽에서도 유난히 부품주들이 강한데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말씀하셨던 LG이노텍이라든지 지금 기타 여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 좀 사상 최대 규모가 좀 전망이 되고 있죠. 여기다가 지금 사실 애플카 이슈가 또 어제 좀 나오면서 사실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애플카 관련된 이슈는 제가 볼 때는 뭐 확인된 부분이 없습니다. 뭐 이제 후공정 쪽으로 이제 한국의 업체를 하나 맡긴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오늘 뭐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부분은 확인이 될 때까지는 이제 뭐 기대감 혹은 뭐 약간 테마스럽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역대급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한 3,200억 정도가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을 1등만 뛰어넘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엔 분명히 이제 애플에서 지금 실적을 좀 거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이폰 13에 이어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올해 뭐 신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뭐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IT 부품주 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관련돼서 투자 증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어닝 시즌에서 또 애플카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시면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 전체적으로 강한 배경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의 사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써주셔도 됩니다. 게시판 활용해주시면 되고 전화번호는 325-8200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크리스님 롯데 관광개발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호텔신라도 그렇고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신청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이번은 17,76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큰 손실은 아닌데 일단은 손실 구간이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FP님? 지금 롯데관광개발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인데 최근에 좀 수급이 좀 너무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서 많이 오르지 못했던 카지노 쪽에 저는 이제 대장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지금 매수 추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목표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을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홀딩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에 드림타워 관련돼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이제 호텔 객실 수가 기존에 750개에서 지금 1,600개로 지금 2배 이상 늘었죠. 결국 이제 호텔 사업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개선세에 분명히 한 목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카지노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매출에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을 하고 있지만 2분기부터 좀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외 고객이 유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호텔 그리고 이제 카지노 여기에도 푸드앤베버리지에서 이제 식음료 관련된 쪽에서도 분명히 매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리오프닝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다는 측면에서 롯데관광개발은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19,500원 정도부터 21,000원대 좀 두터운 매물병이 있는데 이 매물병을 좀 넣게 된다고 하면 좀 작년에 기록했던 정고점권도 분명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보유 의견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호텔 사업뿐만 아니라 카지노 사업 쪽에서도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는 종목으로 또 이렇게 봐주셨네요. 좀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니까요. 크리스님 참고하셔서 이 종목 기분 좋게 또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호불호는 늘 엇갈립니다. 어떤 분들 들고 계신 종목이 나랑은 좀 안 맞아요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게시판에서 종목 얘기 좀 나눠주고 계시네요. 다음으로는 요즘에 핫한 종목입니다. 하나 올라와 있네요. 상상님이 LG 헬로비전을 신청해 주셨어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오늘도 플러스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매수가가 이게 아마도 맞겠죠? 8,000원대 사셨거든요. 그래서 손실 구간이세요. 오늘 주가가 딱 7,000원 금방 왔다 갔다 하는데요. 8,410원에 비중이 3%로 많지는 않습니다. 추매 안 해도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가격이 맞으시면은 사신 지 한참 되신 거거든요. 이럴 때 거의 이렇게 묻어두고 안 보고 있는 종목이 뭐 상한가 이렇게 가면서 뉴스 나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원금 오면 팔고 싶다가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늘 좀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면서 사실은 좀 급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통신 관련된 쪽으로 해서 좀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두 개의 좀 이슈가 좀 터졌습니다. 일단 모토로라가 이제 스마트폰을 좀 출시한다는 소식이 이제 어제 좀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잊혀졌던 이제 통신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 헬로 모바일을 통해서 모토로라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좀 추진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좀 상승이 나왔고 여기에 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쪽으로도 좀 LG전자 쪽 뉴스가 나오면서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LG 헬로비전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토로라보다는 이제 전기차 관련된 쪽, 이제 충전 사업에 관련된 쪽으로 좀 더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충전 소프트웨어, 뭐 기구 설계 같은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LG로비전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LG전자가 전기차 사업을 할 때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러한 논리로 지금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기관들 5,000원대 초반에서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좀 꽤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연기금도 어제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익을 보기보다는 지금 말씀 이제 드리고자 하면 여기 지금 매물대가 한 7,600원에서 한 8,300원대 되게 두터운 매물대가 있고, 사실 이 매물대를 뚫어야 이제 정고점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매물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좀 본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방향으로 한번 제가 볼 때는 좀 전략을 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는 아닌 거죠? 일단은 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좀 급격하게 올랐던 부분이 있고 좀 외인들의 좀 매도세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주가의 흐름 좀 약간의 좀 단기 바닥을 지지하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지만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매수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현물량만 좀 보유하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손실 보고 계시지만은 비중이 높지가 않아가지고요. 여러모로 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비중만 가져가자 하지만은 조금 더 사보시는 것도 뭐 고려해봄직하다 이렇게 봐주시네요. LG 헬로비전이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얘기로 게시판이 한창입니다. 뭐 제약바이오, 메타버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메타버스 오래 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네요. 방송에서 메타버스 얘기를 드린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보통 시세 움직이면은 이런 많은 코너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메타버스주들도 좀 힘을 내줬으면 합니다. 요즘 성장주들이 좀 잠잠해가지고요. 한창 때는 거의 매일 또 같은 코너, 다른 코너 많은 종목군들에서 이런 메타버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뜸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약바이오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네요. 신강금님께서 셀트리온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국민주 셀트리온. 여전히 또 많은 분들이 포트에 담고 계시고 상당히 또 주주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16만 5천 원의 비중 10%입니다. 매도 매수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신 걸로 봐서는 아마도 추가 매수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요. 여러모로 좀 열어두고 이 종목을 보시는 듯한데 현재 주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6만 2천 원 선이니까요. 이 부분 얼마에서 매도하면 좋을지 뭐 매수가 이 부분도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FP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셀트리온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이죠.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시지만 그만큼 좀 힘든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셀트리온과 관련돼서 저는 사실은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지금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떤 뭐 코로나19 관련된 이슈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R&D에 정말 열심히 인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매출의 20% 이상을 지금 R&D에 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작년에 매출이 한 2조 정도, 그 중에 이제 매출의 한 20% 넘죠. 한 4천억 정도를 지금 이제 R&D에 좀 투자를 하면서 사실 이제 대부분의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한 10% 정도 R&D 투자를 하는 거에 비해서 2배 정도 압도적인 제가 볼 때는 이제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이제 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라든지 신규 바이오 시밀러 개발 등에 좀 사용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R&D 역량이 좀 강화되면서 매출의 20% 수준으로 지금 그 연구개발비가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신약 개발을 제가 볼 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암학회 AACR에서 지금 이제 아바스틴 시밀러 임상 3상 결과를 지금 최초로 공개를 하면서 좀 항체 쪽,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강화하는 모습을 좀 나오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체로서의 어떤 그런 지위를 좀 확대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좀 투심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좀 약간의 좀 롤링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한 15만 원대 초반에서 좀 이제 좀 매수를 해서 뭐 17만 원, 18만 원에 좀 매도를 하는 약간 박스권 트레이닝도 가끔씩 보이는 것 같고, 확실히 제가 볼 때는 20만 원 이하에서 좀 많이 갇혀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 좀 흐름에 따라서 같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약발 섹터가 올해는 한 번쯤은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좀 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올 한 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너무 힘들게 했죠.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이제 섹터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돼서 좀 많이 겹치지 않는 뭐 항암이라든지 바이올러 시밀러 쪽으로 했을 때는 뭐 임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연되고 이러면서 이제 좀 파이프라인이 많이 연기되는 뭐 그러한 좀 상황이다 보니까 제약발 섹터가 좀 그런 구간에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좀 많이 좀 정상화되는 부분에서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한 20만 원대에서 좀 강력하게 좀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고, 한 20만 원을 넘어야지 이제 한 25만 원대까지도 지금 이제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에 따라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제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10% 정도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약보합권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제약발 섹터는 사실은 좀 투자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등 시마다 조금 물량을 줄여가면서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까지 1차 목표가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셀트리온은 추가 매수는 아니네요. 지금 물량에서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줄이면서 엑시트 전략인 거네요. 네, 지금 제약발 섹터가 올해 사실은 저는 뭐 반등한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좀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아마 이제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지금 조선 쪽으로 이제 어쨌든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약발 섹터도 한 번쯤은 좀 그 업종 순환매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강금님, 이 셀트리온 20만 원 정도 선까지 분할 매도 전략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다음으로는요, 전화 받겠습니다. 오래 좀 기다리셨는데,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효성 TNC요. 효성 TNC 매수가 알려주세요. 52만 원이요. 아, 52만 원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15%요. 아,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뭐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네, 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음속으로 정해주신 목표가라든지 이런 건 없으세요? 뭐 빨리 좀 회복을 하면 좋고, 뭐 기간은 좀 걸려도 괜찮은데 네. 너무 길지만 않으면. 예, 손실이 너무 커서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추세도 차트도 막 계속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조바심이 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요. 진단 다 들으시고 나서도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돼요. 저희 효성 TNC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52만 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한 20% 정도 손실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효성 TNC를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섬유 쪽, 화학 쪽 섹터에서 상당히 좀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이제 다만 1분기부터 실적이 살짝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은 한 2,200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컨센서스를 좀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중국 쪽에서 약간 좀 주요 동시 봉쇄로 인해서 좀 수요 변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좀 전분기 대비 한 10% 정도 감소한 부분이 좀 크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올해 지금 스판덱스 관련돼서는 이제 브라질, 뭐 인도, 중국을 포함해서 주요국에서 지금 증설이 대규모 예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에 따라서 지금 규모가 한 25만 톤, 30만 톤 정도로 지금 증설을 좀 공격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수요가 상당히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공급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지금 가격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년 30% 정도의 어떤 ROE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이익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PBR 같은 경우도 좀 1배밖에 되지 않은 너무 이제 저평가 구간에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제가 볼 때 반등할 수 있는 요소는 있다. 다만 최근에 너무 수급이 좋지 않고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3월 17일 이후부터 거의 한 달 내내 지금 기관이랑 연기금이 거의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조금은 좀 진정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60만 원을 넘어가는 리포트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50만 원대에서 지금 6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65만 원까지도 목표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손해를 보지 마시고요. 조금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충분히 좀 제가 볼 때 평상가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구간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현 물량은 일단 좀 보유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전 저점이 40만 500원인데 이거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고,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거의 어느 정도 바닥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 41만 원대 정도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바닥을 좀 3중 바닥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40만 원대 초반을 이제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좀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만 좀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너무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급에 대한 변화를 계속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예, 기간은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역시나 기간을 좀 궁금해 하시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FP님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일단은 지금 보통 증거에 나오는 게 이제 1년 기준으로 이게 나오는데 1년 기준으로 한 6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기간은 사실은 다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상반기는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가시성, 이제 1분기에는 어느 정도 좀 하향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저는 주가에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2분기라든지 3분기, 이제 하반기 쪽에 어떤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다시 올라오는 시점은 제가 볼 때 한 5월에서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한번 주가의 움직임을 좀 흐름을 체크해보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죠? 네, 추가 매수는 안 될까요? 네네. 추가 매수 안 될까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FP님 알려주세요. 추가 매수는 예. 저는 이제 좀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지점, 그러니까 음봉이 아니라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그래도 양봉 캔들이 한 2-3개 정도 나오면서 좀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 중인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2-3일 정도 연속으로 좀 양봉 캔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15%로 제 기준에는 지금 이제 비중을 다 채웠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는 권장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대응 잘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효성팀 씨 봐드렸습니다. 아마 확실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의식의 흐름이 비슷하세요. 저희 전화 상담하신 시청자님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의 동시에 게시판에도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다들 차트 보시면서 비슷한 구간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닥 좀 나왔으면 지금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이 전문가들 시각은 고개를 들 때 사자, 바닥이라고 지레짐작해서 사지 말고 고개를 들 때 사자, 이렇게 의견 많이 주시네요. 오늘 수고해주신 교보증권 윤여민 FP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게시판에 제가 중간중간에 좀 띄엄띄엄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OTC, KOTC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앞에서 2,000 종목 정도 있는데 이것도 나는 좁다. 이제 OTC도 하겠다. 뭐 이런 투자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력이 되면은 또 저희 바운더리를 점차 더 넓혀 가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좀 아쉽게도 장외시장까지는 좀 봐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알면 주식의 신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전문가분들도 그렇고요. 저희가 상담을 요청하게 됐을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질문을 가장 난감해하세요. 하지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고 싶기도 하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여러분들과 수다 나누느라 장을 못 봤는데 지금 강보합권 정도네요. 그래도 빨간불이 반갑기는 합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또 장 마칠 때 도와드리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